이델리 2026년도 8월 4일자 기사. 이델리 나이 들고 돈 없으면 지방 가라. 고령층 화하 도둔 세제 특례안.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도 46년간 강남에 집을 지니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던 그 집을 그 부모님 유산이니까 팔지를 못하고 그냥 두고 완도로 이렇게 기촌했는데, 여기는 이제 100년 된 농가니까 언제든지 썰어버리고 또 살기 싫으면 다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12년을 살았네요.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 50년 가까이 살았으면 집이 다 낡았겠죠.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지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는 갖다가 노인들 뭐 고령자들한테다 뒤집어 씌우는데, 노인들은 거기서 평생 자기 인생이 전부가 담겨있는 집을 팔고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역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 고령자를 겨냥해서 강남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전략은 고령자들을 우대해줬지, 이재명이처럼 완전히 고령자 죽이기 위해서 강남에 살고 있는 고령자들은 전부 밖에 경기도 쪽으로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거 낮은 가격에 매입해 수십 년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자산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낮은 가격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 서울 시내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주고 산 거죠.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 돈 가지면 강남에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사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거 낮은 가격에 매입해 수십 년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자산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대응을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그냥 1주택 가지고 평생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았던 사람을 내쫓는 이 법이, 우리가 다시 민주당을 찍으면 손에 장을 찢겠다 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세대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터라 수도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은퇴 고령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을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방안이 담겼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같은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년부터 최대 50%를 5억 한도로, 2028년에는 30% 3억 한도로 은퇴 고령자 주거 이전을 돕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이 주택 정치, 농지법이라든지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있는 법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검찰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면은 실제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그리고 농지법도 지금 현재 노인들이 살다가 힘이 없으면 그냥 농지를 방치해 두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어 먹도록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잖아요. 무조건 팔으라는데 살 사람도 없죠. 누가 그 법을 그따위로 만들었는데 누가 사겠어요. 도시에 있는 자식은 농사지으러 오겠어요? 2028년도에는 30%를 3억 한도로 이는 은퇴 고령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동시에 말이 주거 이전인지 내쫓는 거예요 이게. (2028년에는) 30% 3억 한도로 이는 은퇴 고령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 매물을 유도하게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령자 집을 뺏어가지고 갖다가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낡은 아파트 빼서 뭐
수십 층으로 올리는, 수백 층으로 올리는 거죠. 그걸 힘없는 노인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질이 아주 나쁘죠. 다만 5년 내에 다시 수도권 주입을 구입하거나 수도권 이전으로 하면 감액은 추징된다. 다시 깎아줬던 건 다시 노인들한테 깎아줬던 세금 다시 5년 내에 다시 수도권에 집을 사면 다시 뺏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날강도 같은 뭐 규제니 무엇이니 저 국민들이 뽑아놓으니까 먹을 쪽을 주는데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굴 위한 갖다가 왜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 그대로 할 일이지. 이래 바꿔놓은 것은 전부 국민 죽이기 위한 법이잖아요. 1가구 1주택까지 죽이면 누구 살자는 거예요 이게. 노후에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1가구 1주택 노인들을 집을 강남에 있다는 수십 년 살던 강남 노인들 내쫓기해서 뭐 경기도 내쫓기해서 뭐 세제 혜택을 뭐 하면 하겠다. 노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에. 이 같은 특례는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신호로 해석돼 1주택 고령자 즉 은퇴자들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 노인들 목줄을 재는 거예요 이놈의 정부가. 고령층의 주거지는 단순 재산을 뜻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가족, 문화시설 등 본인의 커뮤니티는 물론 무엇보다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우리 막내 아들이 46년 전에 막내 아들이 2살 때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거기서 장가를 다 보내서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46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것을 가서 뺏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한다면 누가 화를 안 내겠어요.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됐을 때 지방에 비해 빠른 조치가 가능한 것도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주가 결코 세금 부분에서만 다뤄질 문제는 아니란 거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기 살고 싶은데 사는 자유를 갖다가 이건 독재고 공산당이에요. 누가 다음에 민주당 찍겠어요. 국민이 찍어놓은가 이따위 짓으로 법을 바꾼 것마다 다 우리 국민한테 해로운 뭐 지금 농지법이라는 뭐예요 농지법이. 부동산 투기 잡자고 뭐 농사 짓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그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거 갖다가 내놓고 팔으라고. 또 그 도시에서 직장 가지고 있는 자식이 그걸 인계받아서 그 할 수 없으면은 팔으라고. 또 남한테 빌려주면 그 빌려준 데 대한 벌금을 물어내고 이렇게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 지금. 건강 노인들의 주거지는 단순 재산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 무식해요. 내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 외교하고 뭐 저쪽 기업들 데리고 경제 같은 거 그런 것은 잘한 건 잘한다 해주지만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갖다 다 망가뜨린 거죠. 억울한 국민이 나올 수밖에.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다. 법을 바꾼 것마다. 농지법은 또 왜 그래요? 부동산 이런 시골 바닥에 누가 들어와서 투기하겠다고 고령층 농민들이 집도 팔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땅도 팔지 못하게. 농지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우리 남편도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12년 전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저기 먹는 것은 한 34~5가지를 전부 작업자족 하니까 김장 할 때는 젓갈 외에는 안 사요. 전부 땅에서 나와서 우리가 농사 짓지. 그런데 뭐 이제는 85세가 되니까 사방이 이제 아프고 나도 이제 또 우리 남편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12년 전에 왔을 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쉬면은 이제 뭐 집 땅을 팔으라 하고 뭐 또 남한테 빌려주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이러면 다음에 살 사람 누가 이런 농지를 사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농지법 이것이 지금 기존 농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가구 1주택자들한테도 지금 세금을 뜯어놓고 노인을 경기도로 서울 강남에 사는 노인들을 경기도로 갖다 쫓아내는 이런 법이라든지 이것은 노인을 우대한 게 아니라 노인은 필요 없는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계속 내가 말하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1가구 1주택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면 되지. 집을 무조건 산 사람은 무조건 이전 살아라. 어느 공산당입니까 여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금 그 소리를 내가 계속했는데 여기서도 나오네. 이에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방에 병원도 의사도 없는데 무작정 내려가라고 대책이 있는 거냐 등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노인들이 젊을 때는 건강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많이 질병이 오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되죠. 또 기양했던 사람들이 지방이나 농촌 등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번번한 걸 언급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다. 세금 깎아준다고 항공기에 접어든 고령자들이 몸을 감수하며 지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건 탁상행정이에요. 내가 계속 말하는 건 탁상행정. 지들이 뭘 알아? 실제 흐름은 관망 중이다. 압구정동 A 중개업자 관계자는 뉴시스 세제 개편 전부터 집주인들이 걱정이 많았다며 3억 원대 입주에 40년 정도 거주한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매물을 내놓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때 물가하고 그때 당시는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에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반포 DH 클래스트 인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포동 비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며 2027년에 내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6, 7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오를 수 처분 시기를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세부담 증가는 곧바로 대규모 급매물 출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제 정권을 바꿔버리고 딴 국민힘당한테다가 정권을 준대. 장동혁이가 저러면 국민힘당도 못 줘요. 한동훈이가 하나 오세훈이가 고령층 집주인은 상당수가 고소득 자녀 지원을 받거나 매각 대신 증여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포동 시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 원동의 경우 과거 입주한 고위 공직자 출신 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은 고소득 자녀들의 지원으로 종부세를 부담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며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2대1리 나이 들고 돈 없으면 지방 가라. 고령층화 화도우는 세제 특례안 2026년 8월 4일자 기사. 성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계속되겠습니다.